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날 그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인물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창작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면은 각색된 내용이며 특정 인물이나 상황과 무관합니다. 비가 오던 그날 그는 한 걸음을 끝내 내딛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 선택을 망설임이라 부르겠지만 그에게 그것은 인생을 바꾼 마지막 질문이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평범하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의 삶은 특별할 것 하나 없이 조용하고 단단하게 반복되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안정적인 삶이 최고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도전보다는 선택, 모험보다는 안전. 그는 그 말들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처리하고 퇴근 후엔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해결한 뒤 잠들기 전 잠깐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게 그의 하루였다. 하지만 그런 그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온 적이 있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 수진. 밝은 성격에 누구에게나 먼저 말을 건네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저 다른 세계 사람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웃음이 그의 하루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준호 씨는 왜 항상 혼자 밥 먹어요? 가볍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편해서요.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익숙함이 더 컸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낯설었고 혹시라도 어색해질까 봐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그런데 수지는 달랐다. 그의 망설임을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의 옆자리를 채워왔다. 그럼 오늘은 같이 먹어요. 저도 혼자 먹기 싫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의 점심시간은 조금씩 달라졌다. 짧은 대화, 가벼운 웃음, 그리고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걸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더 많은 순간을 고민하게 되었다.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퇴근 후 커피를 마시자고 할까 말까,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준호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분명히 빨라졌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아, 이번 주말은 좀 바쁠 것 같아요. 말을 하고 나서야 그는 후회했다. 바쁜 일정 따위는 없었다. 그저 익숙하지 않은 선택이 두려웠을 뿐이었다. 수지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다. 아쉽네요. 그럼 다음에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날 이후로 둘 사이의 거리는 아주 조금 달라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자신이 무언가를 놓쳤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아갔다. 안전한 선택, 후회 없는 길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 때였다.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해외 지사로 파견될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기간은 1년, 조건은 까다롭지 않았고 무엇보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동료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건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저 지원해보려고요. 준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진짜요? 네. 고민 많이 했는데 이런 기회 또 올지 모르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망설임이 없는 사람처럼.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해졌다. 응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어딘가 붙잡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다. 준호 씨는요? 생각 없어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다시 익숙한 선택을 떠올렸다. 안전한 자리. 변화 없는 일상.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방식.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괜히 갔다가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굳이? 혹시 실패하면? 그 모든 생각 끝에서 그는 결국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답네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칠 후 수진의 파견이 확정되었다. 사무실은 작은 축하 분위기에 휩싸였고 모두가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다. 그 역시 웃으며 축하를 건넸다. 잘 다녀오세요. 그 한마디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녀가 떠나는 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 앞.
그는 우연이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곳에 서 있었다. 멀리서 수진이 캐리어를 끌고 다가왔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호 씨? 여기서 뭐해요?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가지 말라고 할까? 나도 같이 가겠다고 말할까? 아니면 그냥 잘 다녀오라고? 수많은 선택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그는 또다시 멈춰섰다. 버스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올라타기 시작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그를 바라봤다. 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다음에 또 봐요. 그 말은 인사였을까 아니면 기다림이었을까?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버스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고 버스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의 시야는 흐려졌다. 그날 그는 마지막까지 망설였다. 그리고 그 망설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버스의 붉은 브레이크 등이 빗속에서 멀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막연했던 감정들이 하나씩 이름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쉬움, 후회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이후로 그의 일상은 여전히 같았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같은 자리, 같은 업무, 같은 퇴근길. 하지만 모든 순간에 수진의 빈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졌다. 점심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옆자리를 향했고 퇴근길에는 무심코 메시지 창을 열었다가 다시 닫기를 반복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이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다. 수지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가끔 회사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는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다. 넓은 거리, 낯선 풍경, 새로운 사람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그는 한참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나는 왜 항상 멈췄을까? 도전이 두려워서였을까? 아니면 실패가 무서워서였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조금 달랐다. 그는 실패보다 후회할 선택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언제나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고 그 결과 가장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그는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먼저 점심시간에 혼자 앉는 대신 동료들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았다. 어색했지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조금씩 익숙해지는 자신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퇴근 후에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들러 책을 읽거나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거리를 걸었다. 그의 세상은 여전히 작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메일함에 하나의 공지가 다시 떠올랐다. 해외 지사 추가 파견 인원 모집. 그는 그 메일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읽지도 않고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마우스를 올린 손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날의 버스 정류장이 떠올랐다. 비 멀어지는 버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자신. 그 기억이 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또 망설일 건가? 조용한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클릭했다. 지원서 작성창이 열렸다. 이름, 나이, 경력. 익숙한 정보들을 입력하는 손은 의외로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지막 항목에서 그는 다시 멈췄다. 지원 동기. 짧은 한 줄을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지금까지 망설이기만 했던 선택을 이번에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깨달았다. 며칠 후 면접이 진행되었다. 낯선 질문들, 긴장되는 분위기.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완벽한 답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과가 나왔다. 합격이었다. 메일을 확인한 순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기쁨보다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조용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오래 붙잡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처럼.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메시지 창을 열었다. 수진의 이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다. 잘 지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잠시 후 탑장이 도착했다. 준호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죠?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밝았다. 그리고 그 밝음이 이제는 더 이상 멀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저 이번에 해외 파견 지원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잠깐의 정적. 그리고 곧바로 답장이 왔다. 정말요? 와, 준호 씨 대단하다. 진짜 잘했어요. 그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보냈다. 그때 말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번에는 답장이 조금 늦게 도착했다. 괜찮아요. 사실 그날 조금 기다렸거든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래도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 각자 자리에서 잘해봐요.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별이 아니라 서로의 선택을 인정하는 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그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그 자리에 멈춰있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공항으로 향했다. 작은 캐리어 하나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을 가지고. 출국장 앞에서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유를 떠올리며 돌아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 한 걸음은 누군가를 붙잡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선택하기 위한 걸음이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지만 정답이 있는 선택은 없다는 것을. 중요한 건 망설임이 아니라 결국 어떤 방향으로 발을 내딛느냐였다. 비행기의 문이 닫히고 활주로 위를 달리기 시작할 때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삶은 여전히 평범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한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선택의 순간이 온다 해도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망설임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끝에서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삶을 바꾼다는 것을. 그날 그는 마지막까지 망설였지만 결국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의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고 있었다.